민서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깊은 상처와 그 상처 속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만난 옛 친구, 그리고 그가 남긴 따뜻한 기억.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서는 이상하게도 성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왔죠.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안정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나누던 시간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민서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하나.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고 민서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서가 남편을 마주하고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성의한 태도가 민서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시간들, 자녀들을 키우며 나눴던 모든 것들이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민서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곤 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던 성당에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민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30년을 성실히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자괴감이 뒤섞여 민서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바라며 눈을 감았지만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민서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서는 이상하게도 성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고 어디론가 나가고 싶었을 뿐이죠. 몇 주 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앉던 자리에 앉아 미사를 드렸지만 사실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서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민서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들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민서 씨? 민서 씨 맞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서는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죠.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준혁 오빠였습니다. 오빠? 준혁 오빠세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 다니세요? 민서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그녀보다 4살 많은 동네 오빠였습니다. 어렸을 적 준혁은 항상 민서를 챙겨주고 웃게 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성당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민서 씨는 언제부터 여기 다니셨어요? 저는 꽤 오래됐어요. 두 사람은 성당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삶,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웃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밝고 유쾌했고 그의 웃음은 민서의 굳어있던 표정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민서 씨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제가 업고 집까지 갔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오빠가 저한테 사탕 주면서 울지 말라고 했죠. 하하하, 그랬었나요? 민서 씨는 정말 울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저 옛 친구를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짧게 차를 마시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민서는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민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물론 민서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근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했죠. 요즘 좀 힘드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응, 조금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저도 요즘 외로웠거든요. 준혁도 혼자였습니다. 아내와 몇 년 전 이혼했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미사 후의 짧은 만남이 점심 식사로 이어졌고 가끔은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서는 준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웃을 수 있었고 잠시나마 자신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어느 날 준혁이 민서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민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고 남편은 그런 민서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서의 작은 변화도 알아챘고 그녀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서가 우울해 보이면 웃긴 이야기를 해주었고 힘들어하면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서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서 씨,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빠. 오빠 만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서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냥 동생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준혁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저도 비슷해요.
오빠를 만나면 설레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민서는 아직 결혼한 몸이었고 준혁 역시 이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멈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친구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로.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되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자고. 그날 이후로도 민서와 준혁은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이 스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심일까요? 아니면 진짜 감정일까요? 밤마다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준혁과의 만남이 옳은 일인지 이 감정을 계속 키워도 되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준혁 덕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여전히 무성의했습니다. 내가 계속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계속 사과했다고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와 준혁의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재를 즐기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따뜻한 차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준혁이 민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서 씨를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민서 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준혁의 고백에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빠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이 이상 가면 우리 모두 상처받을 것 같아요.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 감정이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은 건 기억뿐이에요. 준혁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 제 자신을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민서 씨. 민서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사랑과 이별, 감사와 아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와 준혁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서로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고 무기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준혁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큰 선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남편의 배신으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준혁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었고 거짓말을 참아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가끔 준혁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 따뜻했던 대화들, 그리고 서로에게 건넸던 진심 어린 말들. 그 기억들은 민서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준혁과의 만남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만남이 민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있던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어느 날 민서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민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경험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준혁 오빠와의 짧은 만남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민서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민서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성당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서는 그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피어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준혁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의 추억은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 추억이 바로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힘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민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랑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조차 당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만남이 당신에게 남긴 것들입니다. 위로, 치유,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 민서는 준혁 오빠를 통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